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홍유경입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그렇죠? 이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부동산 시장도 조금은 춥게 느껴지는 요즘인데요. 물론 날씨 탓도 있겠고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도 한 몫을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싶어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더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2016년 12월 벌써 6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 마무리를 어떻게 잘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결정력이 더욱더 중요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결정력에 더욱더 힘이 되어 드릴 수 있는 그런 한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상담 통해서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5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궁금한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볼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정확한 눈썰미, 냉철한 판단력으로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더해줄 부동산계의 젠틀맨 노건희 팀장. 발빠른 시장 정보로 보다 안전한 투자처와 더불어 현명한 투자 전략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국내 최초 부동산 고민 상담 프로그램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 솔루션 노건희 팀장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특히 1:1 상담 많이 하시면서 현장에서 이야기 많이 나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 분위기는 어떤가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예, 그러니까 지금 많으신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은 상승하신다, 어떤 분은 하락하신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할지 매도할지 많은 고민이 있는데요. 그 고민은 한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 네. 사시고 싶어하는 것들이 가짓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과거 한 2년 전에는 내가 살 물건들이 한 100가지가 있다 하면은 지금 같은 현재는 한 50가지 정도 되고 또 50가지는 또 투자하지 말아야 할 상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많은 상담이 오시는데요. 그러면 오게 되면은 이제 자세하게 투자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고 투자해야 될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제가 질문해서 네, 현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나 말고 다른 투자자들은 어떤지 이런 흐름을 좀 알아보는 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1시간 그래서 여러분들과 좀 1:1하는 상담으로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함께 하시면서 전화와 문자 상담 이를 통해서 좀 해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노건희의 파워 부동산 준비된 내용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할 만한 이슈입니다.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네, 최근 국내 전국의 혼란과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세계 경제의 향방도 미궁에 빠졌습니다. 저금리 기조로 집주인의 월세 선호 현상이 갈수록 짙어지고 113 부동산 대책까지 더해져 시장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내 집 마련 시기를 저울질하던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에 대비해서 오늘 노건희의 파워 부동산 수익형, 차익형 부동산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위기다, 혼란스럽다.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오늘 준비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 투자하실 때 수익형, 차익형을 많이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쫓으실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우선 정해야 돼요. 내가 수익형을 해가지고서 월 얼마 정도 받으실 거다. 아니면 나는 매도했을 때 큰 차익을 보겠다. 이런 결정을 지으신 데 투자하시는 게 맞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보통 자금 운영 방향에서 볼 때 보통 기준점은 은행 금리가 보통 기준입니다. 그래서 은행 금리가 한 1%, 2%대 같은 경우는 내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가지고서 얼마 정도를 차익을 보는 게 그 기준이 정해지거든요. 과거에 기준금리가 한 3%, 4%대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최하 한 5%에서 6% 돼요. 근데 지금은 기준금리가 1%, 2%대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서 한 3에서 4%. 아니면 5%까지 내려가는데 이렇게 은행 금리 시장의 흐름을 잘 보신 다음에 수익형 부동산을 보시는 게 맞으시고요. 그 차익형은 이제
매각 시에 투자금 회수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내가 차익을 봤을 때 얼마 정도, 그러니까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뭐 장기로 보던 단기로 봤던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투자한 다음에 막연히 오르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 투자했을 때 최소한 장기인지 단기인지 그 정도는 정하신 다음에 투자하시는 것이 손해 보지 않는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요.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과 차익형 부동산의 그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수익형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 기존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에 가면 좋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들 하시는 곳이 이제 신도시라든지 새롭게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상가들을 보통 많이들 보시는데, 물론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권이라는 것 자체는 인위적으로 좀 만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이 가고 나서 축적된 다음에 그 상권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시면은 주변 인프라가, 그러니까 사람들 유동 인구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이 아닌 현재 지금 가고 있는 거, 그리고 유동 인구가 그냥 막연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머물러 가지고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하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유로 인한 상승력은 약하나 이용 가치가 상승한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그 이유는 이제 건물이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낡아지기 때문에 가치는 떨어지지만,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감가상각보다 더 알파, 더 많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건물이 1년 동안 100만 원의 감가상각을 당하지만 내가 월세 수익은 600만 원, 700만 원 받으면은 그것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만약에 감가상각이 뭐 1000만 원인데 내 월세 수익이 500만 원, 600만 원이면은 그것은 투자하지 말아야겠죠. 그런 것들을 잘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 기간 동안 높은 임대 수익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투자하실 때 이 지역에 얼마만큼 갈 수 있는지 그 기간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축 같은 경우에는 잠깐 이게 수익이 났다가 급격하게 월세 수익이 낮아지면은 매매가격이 정말로 많이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게 됐고, 차익형 부동산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은 아파트죠. 아파트는 많으신 분들이 아파트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반전세라든지 월세를 많이 보시는데, 아파트 같은 게 반전세든 월세든 그게 수익률이 3%대예요. 뭐 2% 후반대 3%이기 때문에 옷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나 뭐 빌라 이런 것은 차익형 부동산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것에 맞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프라 형성이 약해 가시적 임대 수익이 낮다. 이 말은 아파트 중에서도 이게 인프라 같은 게 많고 있지만 재건축 그런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라든지 이런 것은 개발함으로써 가장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변 개발에 따른 규모의 가치 상승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빌라를 마찬가지인데, 빌라의 가장 큰 이제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는 빌라가 속해 있는 지역에 개발이 돼가지고서 이 빌라 소유권이 아파트 분양권으로 변할 때 가장 큰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지역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 보유 기간 동안 임대 수익은 적다. 그건 당연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놓은 경우 투자 수익률이 한 3%대, 그러니까 다른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비해서 수익률은 낮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굳이 임대를 놓을 거면은 전세로 놓으신 다음에 투자 금액을 줄이시던지, 아니시면 내가 두 개 다 잡고 싶다 하면은 전세 놓으신 다음에 그 금액 가지고 수익형 부동산을 또 하나 매입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래도 나는 임차 수요와 그다음에 시세 차익을 다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게 없습니까? 라고 하면은 제가 하나의 길을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뭐냐면,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그 조그만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이라든지, 오피스텔은 이제 저층이어야 돼요. 고층 같은 경우는 이게 부셨을 때, 뭐 철거했을 때 수익이 없기 때문에 빌라들을 투자할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월 차임이 오피스텔에서 그게 크게 차게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주변에
역세권 주변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거 샀을 경우에는 월 수익도 얻을 수가 있고 만약에 이 지역이 개발이 됐을 때는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수익형, 차익형 두 가지를 분리해서 보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내가 두 가지 모두 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에 이 월세로 임대를 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네. 자, 수익형, 차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개념을 잡아봤습니다. 목표를 정해야 되겠고. 근데 사실 그래서 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수익형, 차익형 그렇다면 이 교집합이 형성될 수 있을 만한 요즘에 가장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어디일까요?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서울시 그 전체를 봤을 때 외곽 지역 말고 네. 서울 중심부 지역에, 그러니까 좀 개발 지금 현재는 개발 지역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개발될 만한 지역 그리고 임차 수요가 있으니까 역 근처 그런 곳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지역이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역 주위에 있어가지고 임차 수용 풍부하지만 개발 가능성은 적을 수도 있고 개발 가능성은 크지만 역하고 좀 멀어가서 임차 수요가 많지 않지만 아닌 지역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지역에 교집합되는 지역이 많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마포 권역 아니면 한강변 뭐 서울 강남권 이렇게 한 3군데 정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 중에서도 어디에 더 비율을 높게 두느냐 이러한 것도 본인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노건희의 파워 부동산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3424-0705번 문자로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82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전문가의 의견 참고하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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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목소리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지금 TV 켜놓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예, 예. TV 볼륨은 음소거로, 볼륨은 0으로 볼륨은 꺼주세요. 소리는 예. 꺼주시고 화면만 보시고 네, 수화기를 통해서만 음성 들으시는 게 편하세요. 예. 네네,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성북구 성북동에 네. 179-33번지에 남경빌라 그 4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하고 또 성북동 1가에 335-22에 네. 큐아름 스튜디오 도시형 원룸 그거 두 개를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 매도해야 될지 보유를 계속 해야 될지.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머뭇거리실 필요 없으시고요. 지금 일단 주소를 불러주셨어요. 둘 다 성북동에 위치한 매물을 가지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매물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가치 따져보고 매도한다면 매도 시점 언제가 좋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북동 179-3번지부터 확인을 해보죠. 인사 나눠보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성북동 179-33번지가 맞나요? 33번지. 예. 예. 지금 실거주하고 계시세요? 아니요, 그 반전세거든요. 반전세. 지금 그럼 세는 얼마 주고 계시죠? 2억 3천에 15만 원이요. 2억 3천에 15만 원. 거의 전세 수준은 높네요. 예. 죄송하지만 이거 언제 얼마에 매수하셨죠? 이게 한 올 여름에 그 매수한 건데요. 4억에 4억 정도. 그 평수가 좀 큰가 본데요. 평수는 얼마 정도 되죠? 그 실평수가 35평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평수를 하셨는데 이거 실거주는 전혀 생각 안 하시고 이게 투자용으로 사신 거예요? 생각을 했었다가 예. 상황이 안 됐어요. 상황이 안 돼서 이제 그 하시고 혹시 차후에 여기 그 빌라에 뭐 실거주할 계획이 있으시나요? 예. 실거주인데 지금 당장은 투자용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신목동 쪽인데요. 네네.
이 전세 그 비용이 자꾸 많이 올라서 네네. 그 생각을 하면서 이사를 하게 되면 그쪽으로 저희할 때 여기서 또 어떻게 또 다시 직장 때문에 살게 돼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당분간 이제 실거주를 할지 안 할지는 지금 현재는 지금 모르겠네요. 예, 제가 그러면 결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위치가 여기 맞나요? 뭐 동구 마케팅 고등학교 바로 인근에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도보로 뭐 한성대 있고 4호선 뭐 거주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 조금 멀지만 이용할 수가 있고 근처에 학군이라든지 뭐 생활 편의 시설은 그냥 보통 수준 같아요. 예. 예,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투자용이시면 이제 매도 의견 드리고 싶어요. 아, 투자용. 예,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이거 빌라를 이렇게 투자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빌라가 어떻게 가장 큰 수익이 나는지 안 다음에 그 지역을 정하고 내가 가진 보유 자산에 따라서 투자하시기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예,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형 지역에다가 실거주형 주택을 매수하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투자형 색깔이 안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 계속 물어보신 이유가 실거주로 사신 것 같은데 왜 이거를 그 임대를 줬을까라는 의문점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제가 왜 투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가장 매매가 상승의 큰 이유가 전세가예요. 지금 매매 금액은 4억이고 만약에 2억 3천에 15만 원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전세로 다 환산했을 때 2억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되거든요. 그럼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1억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제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을 지금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여기 주택의 전세가액이 한 3억 4천, 3억 5천 이상 올라가줘야지 매매가를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세가 너무 낮기 때문에 그 전세가 상승은 좀 보기 힘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빌라가 어떤 지역에서 가치가 가장 상승하냐. 그러면 이 지역이 개발이 돼야 돼요. 혹시 개발이 지금 되지 않더라도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 수요가 계속적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지 투자 수로 인한 뭐 매도하시기 편하신 것도 있고 가격도 점점점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이 그 시청자님께 봤을 때는 개발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 뭐 철거하고 뭐 아파트를 짓고 뭐 그렇게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렇진 사람들이- 않죠. 제가 봐도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적 선택이 잘못됐고 마지막 세 번째는 너무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실 면적이 35평이면은 아파트로 치면 거의 40평대 넘는 평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너무 덩치가 커서 그 투자 수요가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투자용 같은 경우에는 당장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알아보시기 원하고 그 두 번째 번지는 몇 번지죠? 네, 성북동 37 성북동 1가 335-22. 335-22번지요. 네, 335-22번지 맞나요? 예, 예. 예, 도시형 원룸이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예, 슈아름 스튜디오. 예, 이건 뭐 이것도 월세 놓고 계신 거 아니면 반전세 상황이세요? 예, 예. 월세 1,000에 60 받고 있네요. 1000에 60, 알겠습니다. 1000에 60. 자, 요번 매물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매물은 매도하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두 번째 매물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위치가 이거 역 바로 앞에 있는 거 맞나요? 예, 예. 네, 지금 이거는 뭐 원룸이에요, 투룸이에요, 쓰리룸이에요? 원룸이요. 원룸이시고 이건 언제 매수하셨죠? 2년 전에 분양받은 거. 아, 분양 받으셨고 지금 그 세는 어떻게 주고 계세요? 1,000에 60. 1000에 받고 60. 있어요. 죄송하지만 얼마에 매수하셨죠? 1억 3천이요. 1억 3천 정도. 그럼 조금 더 올랐을 것 같네요. 지금 시세에 비해서. 예. 예. 그러면 제가 이거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차익형이 아닌 수익형이면은 그 보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지금 1억 3천에 지금 월 60만 받으신다고 했죠? 예. 그렇게 되면은 월 연 수익률이 한 5%대 전후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매도하고 다른 걸 사도 지금의 그 시장의 상황에 봐서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월세를 받는 목적이면 굳이 이것을 매도하시고 다른 걸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뭐 바로 초역세권이고 뭐
걸어서 한 1분 내외로 갈 수가 있고 계속 임차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그 월세로 받고 내가 수익형 부동산을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그 대신 차익형은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지역이 묶여가지고서 개발이 되다.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거 매매 금액을 내가 1억 8천, 뭐 1억 9천 올라가면은 월세가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수익률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시세는 1억 3천에서 1억 5천, 또 많이면 1억 6천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이 수준에서 계속 가고 이 건물이 좀 강가 생각되면서 가격이 좀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그 대신 월세는 따박따박 잘 받으시니까 수익형으로 받으실 거면 보유 그리고 차익형이면은 매도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추가 질문 있으셨어요? 이야기하시려다 마셨네. 그죠?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수익형 부동산으로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익률은 그래도 양호한 상황이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면 보유하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한번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가지 매물 다 성북동에 위치한 매물을 문의를 주셨습니다. 자, 문자 상담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샵 8289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됩니다. 질문이 굉장히 간단한데요. 마포구에 투자처 추천해 주세요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큰 질문을 이렇게 짧은 그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제가 큰 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마포구에 어디 이렇게 좀 콕 집어주시죠. 예. 그러니까 마포구가 보시면 네. 이제 길다랗게 있잖아요. 길다랗게인데 마포구에 그 세 가지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포구로 먹고 살리는 세 가지 지역이 있는데 첫 번째가 여기 상암 DMC가 있고 두 번째가 홍대 상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공덕 업무지구가 있어요. 이 세 지역 중에 한 군데 들어가긴 맞지만 또 세 지역 다 특성이 지금 현재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은 이 세 개에서 교집합되는 지역 이런 지역들을 가면서 더 어느 지역이 확장될 건가 그리고 어느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서 나중에 내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까라는 지역을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암 DMC하고 홍대 상권을 둘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원역 인근의 역세권이라든지 성산동 지역이라든지 이 두 지역이 가장 그래도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물건 이제 아파트는 아니고 빌라 같은 경우인데 빌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별성이 강해요. 위치도 다 틀리고 매매 금액도 틀리고 대지분도 다 틀리고 해서 하나하나 임장 활동을 가셔가지고서 확인하셔야 되겠고 그래도 모르실 것 같으면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역세권 근처 망원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마포구청역이라든지 요 인근으로 가가지고서 한번 부동산을 찾아가셔서 확인하셔도 되고 그것이 좀 힘들겠다 자기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요거부터 조금 더 세부적인 사항을 상담을 통해서 전략을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망원역 인근 그리고 마포구청이라고 했나요? 네, 마포구청. 네, 마포구청역 인근의 매물부터 좀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주셨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항목을 이야기 나눈 이후에 움직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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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 TV 켜놓고 계십니다. 그렇죠? TV 아, 볼륨은 맞아요. 음소거로 바꿔주시고요. 시간차가 있게 들려서 됐습니다. 예, 음소거는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네. 예. 자,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예. 다름이 아니라 네. 그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에 금호 네. 1차 아파트를 보유 중에 있는데요. 네네. 그 현재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 때문에 네. 금호 1차 아파트를 3년 내에 매도해야 되는 상태예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매도를 해서 같은 교문동에 있는 한석 1차를
그 매수 후 재건축을 바라볼지 네. 아니면 그대로 보유를 하고 네. 월세로 돌려서 가지고 있을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건축의 호재가 가격 상승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거부터 확인을 해야, 그렇죠? 그걸 결정을 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세금 혜택적인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정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리시 교문동에 위치한 아파트 인사 나누시고 차근히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그 교문동의 금호 1차 아파트 맞으시나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네, 이거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2006년도에. 2006년도 한 10년 정도 보유하시고 계셨나요? 예, 좀 많이 좀 애를 끌다가 요즘 들어와서 조금 많이 올랐죠? 예, 맞아요. 예, 맞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좀 올랐으니까 더 오를지 아니면 좀 횡보할지 이제 그게 궁금해서 좀 전화 주신 거죠? 네, 네, 네. 제가 그 위치부터 좀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게 금호 1차 베스트비 1단지가 맞으시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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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예. 지금 몇 평형이세요, 이거요? 저희는 4층이요. 네, 몇 평형이시죠, 이게요? 면적이 어떻게 되시죠? 아, 면적이요? 네, 24평이요. 24평이요. 24평. 지금 시세가 얼마 정도 되죠? 지금 3억 6천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3억 한 6천, 7천 정도? 예. 그 지금 그 전세는 얼마 주고 계시죠? 전세는 3억이요. 3억이요. 제가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더 보유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전세 놓기를 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3억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큰 폭의 변동이 없었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요 2년 사이에 3억 중반에서 아마 이게 박스권이었을 거예요. 3억 중반에 커트라인이었는데 이것을 뚫고 3억 6천, 3억 7천까지 올라갔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전세가에 있어요. 이게 내려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전세가는 꾸준히 물 밑에서 계속 올라갔는데 한 2년 전, 3년 전 사이에 전세값이 한 5천, 6천, 이렇게 7천 같이 올라갔을 거예요. 급격하게. 그래서 매매가를 끌어올려서 3억 6천, 7천까지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2차 저항선이 한 앞자리가 4자로 변할 때 가장 큰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느낌이 좀 틀리거든요. 사실은 분들이. 그래서 지금 3억 6천, 7천에 파시지 마시고 앞자리가 4로 변할 것 같은 시점에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은 제가 봤을 때 한 2년 정도 전세를 한 바퀴 돌렸을 때 정도 됐을 때 아마 3억 8천, 9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그때 타면 맞춰가지고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기 아파트 이름이 뭐라 했죠? 이 근처에 있나요? 제가 재건축. 예, 예. 재건축 바람. 거기는 한성 아파트요. 한성 아파트. 네. 예, 이거 금액 아세요? 매수 금액? 이거는 지금 현재 25평은 네. 25평하고 30평으로 있는데 25평은 3억 4천에서 5천이고 네. 30평은 한 4억 하는 것 같아요. 30평형은 한 지금 4억이요. 네. 혹시 이거 재건축은 가장 중요한 게 대지 지분인데 대지 지분 몇 평인지 아세요? 네, 그 25평은 17평 나오고요. 네. 30평은 한 21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평에서 21평 정도 사이 네.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 반대 의견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지금 매매가에 있어요. 매매가가 지금 어깨 위로 올라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해 드리면 지금 30평대 대지 지분이 한 20평에서 21평이죠. 네, 네. 보통 이런 지역 같은 경우, 구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 지분율을 해요. 이렇게 대지 지분을 가지고 내가 추가 분담금 없이 가져갈 수 있는 생규 아파트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보통 한 좋게 긍정적으로 봐서 140%, 1.4를 더하게 되면은 한 4평, 26평 정도를 내가 추가 분담금 없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구리시 같은 경우는 보통 33평짜리를 가장 많이 선호하시잖아요. 30평 정도를요. 그러면 이제 이 지역에 내가 새 아파트를 지었을 때 얼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4억에다가 내가 추가 분담금을 제가 봤을 때는 한 6천, 많으면 1억까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5억에서 5억대 전후로 해서 내가 이 아파트에 30평대를 새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규로 지어진 아파트하고 그 갭 차이가
내가 언젠가는 될 아파트, 언젠가는 재건축 되잖아요. 그 차익을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봤죠. 한 6억은 안 넘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바로 밑에 미사지구 있으시죠? 아시죠? 네네네네. 미사지구 지금 30평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6억 하는 것 같아요. 한 6억 정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미사지구보다는 이 지역의 가격이 약간 좀 아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에 이 아파트가 새로 지어도 6억 밑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매매가가 4억에다가 내가 추가 분담금을 한 1억 정도 감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5억이에요.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아직 재건축 연한 안 됐죠, 이 아파트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 재건축 연한이 되고 앞으로 10년에서 15년이 지나야지 여기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10년, 15년을 내가 투자해가지고서 1억을 번다. 그러면 그게 올바른 투자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요 금액이 지금 좀 늦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30평대가 한 3억이나 뭐 2억대 후반이면은 충분히 내 거주하시면서 내가 재건축 수익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지만 거주도 안 하시고 내가 투자로 해서 한 10년, 15년을 바라보고 1억을 바라본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매수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나요? 네네. 네, 일단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를 정해주셨습니다. 그 정도 목표가일 때 매도를 하자. 지금 생각해놓은 한성 아파트의 경우에는 재건축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한다면 매수 반대 의견 주셨습니다. 조금 더 다양한 매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시청자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5번, 문자샵 8289번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궁금증 하고 있고요. 자, 문자 상담 올라왔네요. 보죠. 금천구 시흥동입니다. 벽산, 성산, 시영, 벽산 아파트인가요? 시흥동?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이네요. 벽산 아파트. 시흥동. 벽산 아파트. 예. 벽산 아파트 23평형.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할까요? 라는 궁금증 주셨습니다. 시흥동이고요. 예. 시흥동 벽산 5차 아파트 23평형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할까요? 실거주 목적. 실거주 목적. 제가 그러면 이제 우선 위치부터 확인할게요. 이게 벽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벽산 아파트 경우에는 이제 여기쯤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좀 그 금천역이죠. 금천구청역까지는 도보로 이용하기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멀고 그 지하철 마을 버스나 버스 이용하는데 저희가 어떤 부동산이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이 단점을 커버할 수 있고 내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으면 매수하시는 거고 이 장점이 단점을 커버하지 못한다 하면 이제 매수 반대 의견 드리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수 찬성 의견 드리고 싶어요. 매수 찬성.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벽산 5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자연 환경이에요. 자연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공기가 굉장히 좋아가지고서 서울 시내 저 끝자락이긴 하지만 공기가 매우 좋아서 애들 키우기에 가장 좋고 그리고 단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 안에 학군이라든지 이렇게 다 편의시설이 다 있어서 좀 이렇게 항아리 같은 좀 아늑한 기분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금액이에요. 금액. 그래서 이 정도 큰 단지에 아마 3억이 아마 안 되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3억 안쪽으로 내가 실거주용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곳이 솔직히 많지가 않아요. 보통 외곽 쪽에도 단지가 굉장히 작거나 나홀로 아파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단지별로 크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있으면서 3억 안쪽으로는 살 수 있는 아파트 흔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단점, 그러니까 교통이 좀 불편하다라는 단점보다는 이 자연환경이라든지 단지라든지 가장 큰 장점인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실거주하셔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3억 초반까지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 비율도 굉장히 높아가지고서 전세가 비율이 한 5천만 원, 매매가하고 전세가하고 비율이 5천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세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가 상승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거주하시기도 매우 좋고 특히 그 초등학생을 가지고 계시는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단지 내 학교가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애들 학교 커가는 데까지 가져가셔도 되고
이 근처 인근에 뭐 큰 평수로 옮겨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벽산 5차 아파트 매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주하기에 상당히 평화로운 요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공기도 좋고 예, 예. 학군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네. 학군이나 뭐 자연환경 보고 교통을 볼 때 교통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중요시 됐어요. 이 아파트에 지하철 가깝냐 안 가깝냐, 혹은 지하철역까지 뭐 몇 분 거리다는 게 중요시 됐지만 지금은 이제 자연환경, 그래서 내 녹지 생활이라든지 생활 편의시설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점차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교통도 중요하지만, 물론 이제 직장인들 출퇴근할 때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런 자연환경이라든지 학군을 보고서 선택하는 것도 올바른 판단법 같습니다. 네. 주거는 일단 평화로워야 되니까. 네. 자, 일단 매수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서울전화 02-3424-0705번 함께하고 있고요. 문자 상담 샵 8289번으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양한 의견 참고하겠지만 투자만큼은 신중하셔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오늘 뭐 실거주, 뭐 실투자 여러 가지 목적도 다양하고 활용법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을 위한 세미나 화면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네, 1대1 부동산 무료 상담 함께하고 있고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상담 이루어집니다. 3호선 신사역 1번 출구 토마스 빌딩 4층입니다. 선착순 20분에 한해서 도움 드린다라고 하니까요. 1대1 상담 필요하신 분들 서울전화 02-3424-070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1대1 상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대1 상담을 또 많이들 원하신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세미나도 많이들 들어오시지만은 이제 네. 자기 개인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한 아파트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투자용으로 그러니까 답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실거주면 제가 매수 찬성 드릴 수가 있겠지만, 투자용이면은 매수 반대 의견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개인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맞춤형, 그러니까 한 분 한 분한테 맞춤형을 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잘 적어 오시면 제가 하나하나 맞춤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어 오면 어떤 거 적어 와야 되나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네, 주소? 아니면 주소라든지, 당연히 주소도 있어야죠. 투자 주소라든지 투자 금액, 그리고 내가 어떤 성향인지, 그래서 뭐 실거주를 원하시는지 투자용으로 원하시는지, 아니면 수익형을 원하시는지 차익형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정 욕심이 많으신 분은 둘 다 원하시는지, 이렇게 정확히 정하고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대1 상담 내일 오후 2시부터 함께 한다고 합니다. 서울전화 02-3424-0705번으로 예약 신청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전화와 문자 상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죠.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 궁금하신가요? 저는 지금 1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있고요. 네. 그 투자용으로 이제 서울에 이제 중심가 쪽에 서울의 용산구라든가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네. 조금 추천받고 있고요. 네. 네, 말씀하세요. 네네. 네. 그래서 차익형 부동산을 추천받고 싶어서 아파트 단지 용산구 쪽에요. 일단 지역은 용산구였으면 좋겠고 1억 정도의 여유 자금 아파트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아파트요. 네네. 아파트로 1억 정도로 시세차익용 가능할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정확하게 목적과 여러 가지 지역은 다 선정이 됐거든요. 자,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용산구를 딱히 지정한 이유가 있나요? 예전부터 좀 보고 있었고요. 예. 예, 좀 용산구 안에서도 약간 좀 저평가돼 있는데 혹시 1억 정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을지. 네네. 예. 볼 수 있는 거 지금 제가 용산구면 워낙 좀 많은 분들 관심이 많아가지고서 예. 그 주위에 보는 지역 중에 한 군데예요, 정말로. 근데 네네. 지금 투자 금액 1억이시죠? 네. 그러면 솔직히 없어요. 아, 그러니까 실거주용도 당연히 없겠지만 이게 투자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산구 같은 경우 특징이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요. 아파트가 별로 없고 용산구 쪽에 투자하신 분들 대부분은 아파트보다는 빌라를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용산구는 워낙 개발 계획이 많죠. 네네. 그래서 투자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지역, 그러니까 빌라를 매수하신 다음에 이 지역 용산구 어느 지역이 개발 계획이 나가지고서 나중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거라는 그 기대 심리로 보통 많이들 투자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다 지어진 거. 그러니까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재건축이 아닌 이상 완성된 상품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더 이상 뭐 10년, 20년 되는 아파트를 철거하고 더 높은 아파트 지을 수는 없잖아요. 네. 예, 뭐 한 30년, 40년 돼가지고서 아파트 연한이 다 돼서 철거한 다음에 더 높고 더 새 아파트를 짓는 게 맞는데 네. 그 지금 아파트 경우는 천상 재건축 아파트를 보셔야 되는데 1억 원 투자 금액이 좀 작으시고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원이면은 한 5천에서 3천 그 사이로 소액을 나눠가지고서 꼭 용산구가 아니더라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파트를 굳이 추천하신다면은 이제 서울 쪽에는 대부분 아파트를 좀 많이 오른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래서 거의 다 어깨 이상이에요. 그래서 실거주로 말씀하시면은 추천해드릴 만한 아파트가 몇 군데 있지만, 그러니까 예. 투자용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추천해드릴 만한 아파트가 많지가 않고 좀 외곽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 보통 이제 큰 이제 연못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강남구겠죠. 강남구에 돌이 탁 던지면은 이게 파장이 이렇게 가요. 네. 파장이 가는데 이 파장이 지금 현재 서울시는 다 미쳤어요. 아. 그게 그 집가 그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네. 좀 덜 파장이 왔지만 여기 덜 온 파장이 온 지역, 이런 지역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소형 아파트 특히나. 네. 근데 이런 파장 같은 경우는 특별한 개발 호재보다는 아파트를 보신다면은 이제 전세가하고 매매가 비율을 가장 중요시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래서 전세가하고 매매가 비율이 적어서, 그래서 서울시 전세가 상승을 못 견뎌가지고서 일명 전세 난민이라고 하죠. 네네. 그런 분들이 오셔서 전세가 매매가로 매매로 전환돼가지고 매매가 상승을 이룰 수 있는 지역, 그런 시장을 보는 게 맞고,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시는 거는 이제 개발로 인한 투자 수익을 보는 것 같아요. 용산구라는 지역을 딱 집으신 것 같으면요. 그러면 이제 서울 시내에 그 다세대 빌라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발 가능성. 그러면 개발이 어디가 될 것 같냐고 물어보시면, 저 한강변 쪽은 다 한강변인데 한강변도 다 개발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영등포 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마포구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용산 쪽에서도 동쪽보다는 서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강남 지역, 이렇게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내가 미리 선점해 가지고서 투자한 것이 맞을 것 같고, 1억이라는 돈을 한 곳에 모지 마시고 좀 분산 투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이 작년, 재작년하고 좀 틀리잖아요. 부동산 시장이요. 네네. 예, 저 어렵다 하신 분들도 있고 더 좋아질 거는 분들도 있고, 둘 다 맞아요. 제가 봤을 땐. 어떤 부동산은 좋아진 게 맞는 거고 어떤 부동산은 떨어질 게 맞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신중하게, 한 군데서 신중하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영등포 지역이라든지 마포구 지역이라든지 뭐 용산, 아니면 뭐 강남 지역, 뭐 아니면 송파구 쪽에도 뭐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콕콕 집어가지고서 분산 투자하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짚어주셨던 지역을 분산 투자로 투자 예. 가능할까요? 금액대가? 그렇죠. 뭐 적게는 한 2군데 정도, 많게는 한 3군데 정도, 이 정도 분산 투자. 세 군데까지 가능하다. 3천에서 4천 정도 해서 조금 더 해가지고서 하시는지, 아니시면 편안하게 네. 5천 해가지고서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제 투자 금액에 너무 연하지 않는 게, 개발 계획이 날 만한 지역을 먼저 가셔야 돼요. 금액을 먼저 가시는 게 아니고, 어떤 지역은 실투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에도 무조건 가시는 게 아니고, 개발 계획이 나는 지역 중에서 실투자 금액이 적은 지역, 이 선후를 먼저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조금 더 거기에서 어디야 이걸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예, 예, 개발 계획이 사실 있는 곳에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라고는 다 원칙적으로 알고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너무 때는 큰 틀에서 얘기해 주시면 우리 당산역 시청자님, 인근이나 네. 아까 제가 그 문자 항남처럼 뭐 망원역 인근, 그 송파 쪽으로 갔을 경우는 이제 문정 법조타운 있잖아요. 네. 그 문정 법조타운인지 이런 지역들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개발 계획이 안 났지만 앞으로 개발 계획이 날 지역,
설사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 있는 동안 개발 계획이 안 내도 꾸준히 개발 계획이 날 거라고 기대 심리가 있는 지역, 그런 지역을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을 만한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1억 정도의 용산 아파트 투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반 정도 나눠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 지역 중에서도 어디야라고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특히나 1대1 상담하고 계시니까 내일 오후 2시 이후에 예약 신청하셔서 같이 더 심도 깊은 대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 얘기를 나누어 보셔야 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짧은 시간에 상담 도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자 올랐네요. 자, 마포구 성산동입니다. 성산 시형 아파트고요. 20평대 투자용으로 매수 문의드립니다. 라고 궁금증 주셨습니다. 항상 질문 나왔던 내용이에요. 성산 시형 아파트고요. 지금 매수하는 것 어떨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투자용으로. 예. 워낙 질문이 많아가지고서 그 검색하지 않고도 다 볼 수 있는 아파트인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죠, 성산 시형 아파트가.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예. 지금 시세가 한 20평대가 네. 20평대가 아마 4억 한 중반 정도 네.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늦으신 것 같아요. 이게 1년 전에도 질문이 왔고 2년 전에도 질문이 왔는데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왜 제가 매수 반대 의견을 드렸냐면은 지금 아까도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새 아파트,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가 들어왔을 때 가격을 예상한 다음에 내가 추가 분담금하고 지금 매매가격 합친 금액하고 그 갭 차이가 얼마 정도 돼서 내가 연 몇 %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걸 계산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매매 가격이 4억 중반 정도 하고 제가 추가 분담금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관리 처분이 돼야지 정확히 알 수가 있지만 그 대략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경험이 있으니까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는 충분히 갈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들어가면은 이 아파트에 6억에서 6억 중반 정도 가지고 새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한 8억 정도 한다. 혹은 9억 정도 한다. 그러면은 갭 차이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 되죠.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아파트 가면은 언젠가는 2, 3억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8, 9억은 솔직히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마포구에서 가장 큰 단지가 있는 게 마포구 아얀동의 그 레미안 프로지 아파트잖아요. 네. 거기 20평대 아파트 가격이 한 7억 좀 안쪽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파트 시세보다 한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아파트 예상 가격은 20평대 기준으로 7억이 한계다. 물론 이제 이게 다 지었을 때 경기가 좋아지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내가 6억에서 6억 중반을 투자해가지고서 7억을 번다. 근데 그게 당장 버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한 5년이 될지 10년일지 20년일지 그건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5천만 원에서 1억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투자하기는 늦고 굳이 투자하시려 한다면은 네.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계속 마포가 오늘 많이 나오네요. 그래서 네. 마포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마포권에서 택한다면? 택한다면 바로 근처 있잖아요. 마포구청역 인근이나 아니면은 망원역 인근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4억 중반 되면 아마 투자 금액이 2억 가까이 들고 있는데 한 곳에 2억 이상 투자하는 것 솔직히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작게 한 5천만 원 전후로 해가지고서 투자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근처에 좀 소형 주택, 서민형 주택을 보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법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성산 시형 아파트 지금 투자하기엔 너무 고점이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주셨고요. 망원역이나 마포구청역 인근에 오늘 진짜 계속해서 반복되네요.
비슷한 지역이 또 한 번 나오면 계속 나오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인근에 차라리 매물로 분산 투자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1대1 상담 필요하신 분들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내일 오후 2시부터 딱 20분 선착순으로 전화 상담 주시는 분들 1대1 상담 도움을 드린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3424-0705번으로 전화 상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 저희 벌써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팀장님. 네. 자, 남은 시간 더욱더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노건희 팀장님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